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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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만들어 드립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항상 이렇게 즐겁고 웃고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홍코너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두아 부단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두아입니다. 아우, 이두아 부단장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에요. 네. 네. 아우 훌륭하십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자 국민의힘만 구팀당이다, 무당 선대본이다 이렇게 막 하는 얘기 할 말 많으시죠, 이두아 부단장? 네, 뭐 이렇게 하면 아예 뭐 거기는 조폭당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조폭 연루설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근데 저희가 근데 저희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저희가 그 수행 비서나 아니면 이번에도 그 경호업체를 이재명 후보가 경선 당시에 경호업체를 선정을 해서 있었대요. 네. 보통 경선 당시에 경호업체를 따로 이제 고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 관련 그 관련자가 사실은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하고 연결돼 있는 그쪽에 국제 마피아 조직이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의혹까지 일부 보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슨 프레임을 만들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도 억울한 것처럼 저희도 억울하죠, 이런 게. 아, 그렇습니까? 네. 무속당의 조폭당으로 받아 나왔습니다, 교수님. 조폭당은 타당하지 않고 이제 은수미 시장 얘기는 은수미 시장은 또 전격적으로 모든 걸 다 부인한 상황이라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런 그 주술이나 무술 논란이 된 것이 이제 왕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취록 내용 중에 이제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도사들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없애긴 했습니다만 네트워크 본부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건진 법사라는 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속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치적 발언인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무속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연관된 내용들이 자꾸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런 의미로 굳혀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논란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캠프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는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예 논란을 없애자고 네트워크 본부를 없앴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있는 줄을 잘 몰랐거든요. 주로 1층에 있으니까 그게 9층에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 존재를 잘 몰랐는데 이제 아예 그런 여지를 없애자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트워크 본부가 뭐 하는지 잘 몰랐다 이두아 부단장님이 얘기하시는데 1월 1일 날 윤석열 후보가 새해 첫날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권진 법사님이 이렇게 툭툭 치고 이분 좀 가까운 사이였나요? 근데 후보가 사실은 정치권 인사들을 잘 모르니까 보통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재명 후보의 경호업체 고용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폭 연루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호업체를 고용하고 이런 걸 하시는데 후보는 그런 걸 좀 싫어하세요.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정치권 인사가 딱 붙어서 뭐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이제 저희가 또 약간 스크럼을 짜서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셔서 좀 스스럼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만 가서 인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격려하는 의미에서 모든 그 선거 본부를 다 돌아다니시는 과정이고 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갔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이려니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뭐 후보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아까 사진 얘기하셨죠. 영상도 나왔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후보의 뭐 몸을 만지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그건 지지자들 중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부피가 또 크니까 또 면적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소개도 시키고 또 거기에 발언 내용도 일부가 공개됐는데 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해명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해명은 이분이 그냥 본부장하고 아는 분이셔서 한두 번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해명을 하셨는데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쪽으로 가셔라 저쪽으로 가셔라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경호를 안 쓴다고 저는 뭐 경호가 있든 없든 후보의 옆에 그렇게 근접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뒤엉키는 상황이 된다면 모를까. 네. 본부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후보의 옆에 가장 가까이서 손을 대고서 이렇게 가시라 저렇게 하시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왔던 분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의 이제 정체성 제가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좀 불쾌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속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스님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분이 이제 정식 교단의 스님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결국은 더 무속 이런 부분들을 논란을 키우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퍼 예. 최진봉 교수님이 예. 그동안 이도하 부단장한테 밀린다. 랩을 안 하고 신인 랩으로 바꿨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오늘 진짜 랩이 그냥 계속 하시네. 자, 이도하 그래서 부단장님. 첫 번째 이제 한두 번 왔던 분이냐. 근데 그 내부에 있는 분 몇 명 사람하고는 잘 아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초기 멤버거든요. 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어서 거기 있던 몇몇 분하고 아는 사이일지 모르겠지만 이 조직에 깊이 관여를 하거나 아는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었어요. 최진봉 교수님은 또 외부 분이시지만 처음에 이제 뭐 왜 이렇게 무속인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스님으로 알고 있다고 후보가 얘기했는데 후보는 소개한 사람의 말 믿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뭐 중앙선대위 국민공동체 특별위원회에 전국 무속인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한 임명장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18대 대선 땐 구술했네 마네 이러면서 사진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시민 캠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속인이든 아니면 민속 종교라 그래서 민족 종교나 민속 종교라 그래서 일정 부분 이분들이 하부 반계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건 맞아. 양당 다. 이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민주당도. 자기네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한불교종정협의회를 문제 삼았어요. 뭐 이렇게 소를 어떻게 했네. 문제가 있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이분이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었대. 전모 씨가. 근데 사무총장이 1인자인데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를 경선 때부터 지지했대요. 같은 종단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민속 종교든 민족 종교든 일정 부분 1월 4일 날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 주고 사진 찍은 거 보면 대순진료회인가 이렇게 용포 입으시고 노란색 이렇게 용포 입으시고 익성관 쓰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도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이제 무속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의혹은 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컨대 세계일보 보도만 보면 이분이 인사 관련된 부분을 하러 왔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거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도하 변호사 말씀처럼 조직에 들어와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혹시나 이분이 정말 언론 보도처럼 일정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까지 깊이 개입하고 또 이분이 이제 뭐 따님하고 처남 되시는 분이 또 캠프에서 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했냐 안 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인사 메시지 일정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계일보 보도도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선대위 관계자 뭐 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이름을 대라고요. 실명을 대고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돼야 되지. 그렇게 익명에 숨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자로 잠깐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2월에 그 민주당 선대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 생기면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그때 상근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문자 받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저희도 사실 비슷해요. 규모는 항상. 그리고 지금도 그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근자가 1,000명 넘을 거거든요. 1,000명이 넘을 거면 우리도 그렇게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자가 요즘은 선거 이제 형편상 다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네. 왔다 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다 알 수가 그래서 없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일보가 추가 보도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반박이 그때 나오니까 나오면 또 거기에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게요. 제 네, 말은 저는 근거가 그런 부분에 없다고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됐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얘기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7살 강호와 강호의 유일한 보호자 엄마는 작년 이맘때 모자원에 입소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엄마.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강호가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발작이 심해지는 걸 보고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밝게 자라주는 강호가 참 고마운데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모자원 퇴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강호의 언어 치료를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할 집에 보증금을 모으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막막한 현실. 서로의 버팀목인 강호와 엄마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 등 수도권은 앞으로 눈 날리는 정도만 되겠지만 문제되는 곳이 영동 및 동해안 쪽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영동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5cm. 특히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과 더불어 시간당 7cm 이상의 강도로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사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총량이 20cm 이상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전국 곳곳으로 1cm 내외에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오늘 눈이 내린 곳도 있고요. 앞으로 내일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빙판이 형성돼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계속해서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또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동해상은 모레까지 물결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3.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오신 분들 있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어서 자리 잡으시고요.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안나 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신부에 대해 계속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 지역 미군 부대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화성과 안성, 오산 등 인접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밝혔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을 돕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은기 씨를 구속한 경찰은 최 씨가 의장직에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김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이두와 최진봉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TV 토론은 하긴 합니까? 네, 이제는 거의 30일 날 하느냐 31일 날 하느냐 정도 문제고요. 아니 근데 시간을, 30일이 하나 31일에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왜 이걸로 토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그 3사에서 의논해 온 시간이 목요일 날 그죠? 10시부터 12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설 연휴 시작할 때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많은 시청자가 확보되고 또 시간이 너무 늦어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에 7시부터 9시든 8시부터 10시든 그래서 30일, 31일 중에 그 7시부터 10시 사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안이 있어서 아마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치와 언론의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제일 잘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날이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합의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날짜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마 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제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 가지 날짜를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 연휴 전이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논란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30일은 빠른 시간에 좀 해서 국민들이 두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30일, 31일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30일, 31일 중에 정해지는 건 방송사, 지상파 3사의 편성표를 보고 지금 정해서 양쪽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아유, 딱 소리 납니다. 이두아 단장님, 네? 윤석열 후보가 전화와가지고 아유 고생한다. 그러니까 밥 사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건 아세요. 그래요? 잘 모른다는 투 같은데. 김건희 씨가 혹시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런 거는 단장님.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저희가 노 코멘트.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불경제입니까? 아니요. 다들 다 고생하시잖아요. 아, 네, 뭐 저보다 고생하시는 분 훨씬 많은데요. 알겠어요. 네. 3131님께서 무속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무속인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게 코미디죠 얘기하셨고요. 9361님께서는 국민은 선거 캠프에 누가 있고 경호업체로가 어떤 곳이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후보가 당선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 더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도 건전한 선거 경합보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더 많이 나오는 상황 반성해야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녹취록이 나오니 또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녹취록이 나오고 팬카페가 원더건이라고 막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선대위에서도 로우키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오히려 김건희 대표의 7시간 녹취록이 문제가 되고 지상파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34건 160분 분량의 녹취가 공개될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녹취록 대 녹취록인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제 뭐 팬카페가 원래 있었던데 뭐 사람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인터넷상에서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좀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좀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번 김건희 건뿐만 아니라 여러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네.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고 아마 지지자들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누군지 제가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 녹취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된 이 녹음 파일은 선관위에서 이거는 전체를 듣지 않고 예를 들면 부분만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요건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변호사분이 장영하 변호사분이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조치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분이 계속 이제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충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의 녹취록이 또 파문을 던집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나왔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0억 클럽 이러면서 6명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이 딱 예, 박혀 있더라고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얘기를 하시는 건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도 명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 무죄 검토 보고서가 인터넷망에 대법원 인터넷망에 누락이 돼 있고 그 당시 재판 연구관들도 소수만 공유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 녹취록 관련해서 다 수사를 해야죠. 그러려면 거기 이름 나와 있었던 사람들 다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검찰이. 로비 정황 그리고 로비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수사 반드시 해야죠. 저는 이건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물론 녹취록을 지금 김만배 씨는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사실관계 모르겠으면 녹취록의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을 통해서 실제 돈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대화가 두 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라고 하면 뭔가 좀 의도적으로 돈을 좀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빨리. 그리고 지금 뭐 권순일 대법관 포함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 나오는 분들 모두 다 조사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돈을 받았다는 예를 들면 녹취록이 있고 그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냐는 비판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제가 계속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김문기 처장 자살하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자필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번이나 제안을 했는데도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배임으로 기소가 되면 설계가 잘못된 걸 인정한 거니까 그러면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삭제됐냐거든요. 그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게 왜 빠졌는지 밝혀야 수사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건데 수사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의혹이니까 이재명 후보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 주시고요. 이 수사 라인에 있던 김태훈 그리고 박은정 검사 검사장 승진 대상이라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이분들이 오르내린다는데 공로 인사 보상 인사가 아닌지 걱정이 되니까 하여튼 수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사 문제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네. 일단 삭제가 아니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삭제한 게 아니고요. 아마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유서에 보면 이분이 3차례 정도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임원선에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거니까 원래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사실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 그러나 이번에 또 그 유서의 내용에 보면 압력을 가하거나 유동규 본부장이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건의를 하신 게 맞다고 하면 왜 이게 건의가 됐는데 이게 빠지게 됐는가, 그러니까 빠졌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할 거로 근데 보입니다. 재판도 이제 대장동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정민용 변호사가 네. 그 대장동 개발에서 이제 이거를 분리 개발하는 거를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 직접 이 부분 결재를 받아왔다 이런 그 재판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누가 결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밝혀야 된다고 보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진술은 개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근데 된다고 그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은 그 진술 그거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최대한 본인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진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네. 본인들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두아 단장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잘합니까? 토론 잘할까요? 저는 16차례 하면서 점점 나아지셔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 생각을 있어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아니 이렇게 후보는 겸손하게 계속 열심히 연습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는 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이두아, 최진봉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